안녕하세요. 류영식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매월 소득이 발생해야 되죠. 매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개인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월 소득이 발생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직업이 없으면요? 직업이 있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야지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매월 소득이 발생하느냐? 각종 연금 있죠.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들 같은 경우도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소득이 발생해도 비록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중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받는 소득 있죠? 이 연금 수급권자들이 매월 받는 소득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이 매월 받으시는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돼요. 그 남은 금액이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받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플러스 별도로 아르바이트라든지 혹은 다른 직업을 얻으셔가지고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받는 소득과 그리고 추가 소득을 합쳐서 최저생계비 이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매월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내가 지금 현재는 직업이 없어요. 현재는 직업이 없는데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그리고 매월 받은 급여가 적혀 있겠죠. 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라는 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만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는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혹은 취직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한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아직 첫 월급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월급을 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회사를 그만두고요.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 근로계약서에는 2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지금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지금 근로계약서도 가짜로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해요. 진짜 왜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지, 전에 왜 500만 원씩 주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서를 쓰라 그러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에게 정말 이 직원이 당신 회사 속해 있는 직원인지, 정말 이 월급을 주고 있는 게 맞는지, 혹시 이게 거짓일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2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시 결정이 나오고요. 인가 결정까지 무사히 나오는데 이때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당신 지금 2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고 그 2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 곧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직할 때마다 법원에 보고를 해. 혹은 6개월마다 보고를 해. 3개월마다 보고를 해. 1년마다 보고를 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한 월급 300만 원 주는 곳으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변제금이 낮춰줄 수도 있느냐? 즉, 내가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할 때는 내가 월급 5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인가결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실직을 해서 200만 원 월급을 주는 회사로 취직을 했다. 판사님, 제가 원래 500만 원 받다가 현재 지금 200만 원으로 월급이 줄었습니다. 변제금 좀 낮춰주십시오 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안 낮춰줍니다. 원래 처음 500만 원 기준으로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셔야 돼요.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건부 인가 결정을 걸어서 혹시 더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짜로 위장으로 취업한 게 아니라면 이런 자료 제출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면 이렇게 나중에 월급이 더 높아지거나 월급이 더 높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겠죠. 예,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소득에는 직업으로 인한 소득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어도 발생하는 각종 연금으로 인한 소득도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한 상태든지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